3. 그의 태도가 그 사람이다. 예의 바른 태도는 훌륭한 인격을 드러내는 표현 수단이자 행동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 같은 개념이다. 예의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자세는 평범한 임무조차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또한 그것은 일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하여 삶을 즐겁게 만든다. 미들턴 주교는 예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접근하기 어려운 태도로 선행을 베푼다면 선행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인생의 많은 관계가 첫인상에 좌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중함과 공손함은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작은 구멍으로 스며든 햇볕 한 줄기가 방 전체를 비추듯이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인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실상 훌륭한 인품은 대단한 일보다는 대수롭지 않은 행동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나날의 생활이란 인격을 다듬는 채석장과 같은 것이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인격을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다. 주위의 고화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예의를 대하는 행동은 기분이 좋다. 상대를 충분히 존경하는 마음은 상대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이다. 의지만 확고하다면 설사 한 푼도 없을지라도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친절함은 만물에 생기를 주는 햇볕처럼 무언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요란스러운 주장보다 더 빨리 주변을 바꿀 수 있다. 작고 여린 수선화가 봄이 되면 끈질긴 힘으로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친절한 태도는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주위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든다. 예의 바른 태도는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예의란 훌륭한 행동 그 자체이며 그것은 친절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시인인 몬터규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예의범절에는 돈이 들지 않지요. 게다가 예를 다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도 있어요. 친절한 마음은 확실히 무엇보다 값이 싸고 수고도 들지 않거니와 자기를 희생할 필요도 없다. 윌리엄 세실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영주의 신뢰와 지갑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난 체하거나 책략을 꾸미지 않아도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만으로도 호감과 기쁨을 줄 수 있다. 친절한 마음을 베푸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절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푼돈이라도 매일 저축해가면 언젠가 엄청난 금액이 된다. 마찬가지로 작은 친절이라도 버릇처럼 되풀이하노라면 마지막에는 생각지 못했던 큰 효과를 낳는다. 친절한 말과 행동을 행하는 데는 그에 어울리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예의를 지키면 이쪽의 마음도 더욱 강하게 상대에게 전해진다. 반대로 아무리 친절한 마음이 있다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태도나 인심 쓰는 척하는 상대는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더러 묵뚝뚝한 태도를 아첨의 반대 개념으로 인하여 그런 태도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미덕이나 능력이 있다 해도 그런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면 상대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태연하게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불쾌한 이야기를 득이만만하게 퍼뜨리는 사람을 좋아하게 될 리가 없다. 한편 평소에는 남에게 굽신거리다가 어떤 기회를 잡기만 하면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사람도 많다. 에보네시가 성 바르톨레오메오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 만난 남자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는 식료 자파상을 하면서 병원의 이사도 겸하고 있었다. 그는 추천장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에버네시를 앞에 두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보아하니 선생은 성공하기 위해 후원이 필요하신 모양이구려. 그럴만도 하지. 때가 때이니만큼. 허붕 떠는 사람을 싫어했던 에버네시는 곧 이렇게 반박했다. 1페니짜리 무화과나 얼른 주시오. 빨리 나가고 싶으니. 예의 바른 태도에 너무 집착하면 형식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매너의 습득은 업무상 남과 교제하는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고 교제 범위도 넓은 사람에게 친절과 예의가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예의 범절이 낙제점이라면 좋은 인품까지도 사라져버리고 만다. 물론 태도에 신경 쓰지 않고 내면의 진짜 인품에 주목하는 기특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다지 관대하지 않다. 외면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도 귀를 잘 기울인다. 독선의 최악의 현상은 완고함과 거만함이다. 사람에 따라 사고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존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참고 끈기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신념과 의견은 온화하게 주장할 때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무례한 말투가 상대의 가슴에 꽂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예의는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특정 계급이나 신분의 전유물이 아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고 해서 행동이 거칠고 촌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고상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버릇없고 무례한 무리들도 많다. 부단히 수양을 쌓고 보다 많은 사람과 접촉하도록 노력하면 본래의 인간성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예의 바른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다. 높은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생활 조건에서 살더라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인 완전한 인격을 추구할 수 있다. 진정한 인격자는 넓고 풍족한 마음의 소유자다. 그것은 귀족의 눈부신 옷에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농부의 거칠고 촌스러운 옷에서도 숨겨져 있다.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는
에든버러 출신의 젊은이와 산책을 나갔다. 맞은편에서 농민이 걸어오자 시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젊은이가 시인을 비난했다. 자기들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행동은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번스는 큰 소리로 꾸짖었다. 자네는 정말 바보로군. 나는 외투나 모자에 말을 한 게 아닐세. 물론 구두와 말을 한 것도 아니지. 나는 그 안에 있는 인격자와 말을 한 걸세. 그뿐만이 아니야. 저 농부는 자네나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일세.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겉모습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지만 올바른 심성의 소유자에게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된다. 4. 지름길의 함정. 헤즐릿은 자신의 글에서 비즈니스맨이란 마차를 탄 사람처럼 바퀴 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저 한눈 팔지 않고 일이 되어 가는데도 운영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상상력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기술했다.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평범한 생각과 좁은 의미에서의 손익 계산서뿐이라고 기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옳지 않다. 생각이 좁은 비즈니스맨은 확실히 있지만 그것은 과학자나 문학가, 법률가 중에도 도량이 좁은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넓은 이해력과 도량으로 큰일을 이루어내는 비즈니스맨도 있다. 버크가 말한 것처럼 행상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정치가도 있는가 하면 훌륭한 정치가처럼 일하는 상인도 있다. 옛부터 위대한 사람들은 고귀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스 7대 현인 중 1인자로 들 수 있는 탈레스나 아테네의 제2건설자인 솔로몬, 수학자 히페라테스는 전부 상인이었다. 탁월한 기지 때문에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숭배받은 플라톤도 이집트를 여행할 때는 기름을 팔아 여비를 충당했다.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안경 렌즈를 만드는 일로 생활비를 벌면서 철학의 탐구를 계속했다. 섹스피어는 극장 지배인으로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희곡이나 시를 쓰는 재능보다 매니저로서의 실무적 수완에 더 유능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는 문학적 명성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자신의 희곡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출판을 고민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출판인가를 허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때문에 그의 작품이 쓰여진 연대는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극장 경영으로 큰 재산을 일구었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고향에서 편한 은퇴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다.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은 상식을 익히는 길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지식의 획득이나 과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끈기 있는 노력과 근면을 빠뜨릴 수 없다. 그리스의 오래된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직업에서라도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빠뜨릴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적성, 공부, 그리고 실천이다. 비즈니스에서는 머리를 쓰고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때로는 요행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도박으로 번 돈처럼 인간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베이컨은 비즈니스를 길에 비유하곤 했다. 가장 가까운 길은 대부분 가장 최악의 길이다. 때문에 최선의 길을 가고 싶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야 한다. 길을 돌아가려면 확실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고생 끝에 큰 성과를 이루게 되면 그에 따른 성취감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흔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도 정해진 일을 성실하게 처리해가면 나머지 인생은 그만큼 더 멋진 생애가 될 것이다. 부를 얻기 위해 12가지 고난에 도전한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성공과 행동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이다. 특히 젊은이는 인생의 행복과 번영을 타인의 도움이나 후원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5. 사자도 전력을 다해 토끼를 잡는다. 근면한 자세로 일에 전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 또 그들의 근면한 자세는 타인의 행동까지도 자극한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향상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모든 사람이 테라스에서 지낼 수는 없지만 누구나 햇볕을 즐길 수는 있다. 소망을 향한 노력 없이 평탄하고 순조로운 인생은 영혼을 녹슬게 하는 함정이다. 신변에 무엇 하나 불편함이 없고 침식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부득이한 필요에 의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일상이 훨씬 유익하다. 궁핍한 환경은 노동의 필요와 의욕을 북돋아준다. 그런 의미에서 궁핍은 성공의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에 대한 질문에 저명한 판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우수한 재능 덕분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줄이나 아주 이상한 운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 푼도 없는 처지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현재의 지위에 도달했다. 오랫동안 건축 공부를 계속하여 지식을 쌓고 고전 건축 양식을 보고라도 할 수 있는 유럽을 여행하여 견문을 넓힌 후 귀국하여 일을 시작한 건축가의 얘기가 있다. 그는 일거리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으므로 낡은 집은 허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은 건축업 분야에서도 제일 천한 일이었고 금액 면에서도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경험이든 자신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힘껏 분발하면 언젠가는 더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그는 낡은 집 지붕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지붕 위에서 외쳤다. 그리스 전국을 견학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멋진 일 아닌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는 빈틈없이 훌륭하게 해치웠다. 성실과 끈기, 노력하는 자세 덕분에 점차 수입이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마침내 건축의 최고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으며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항상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불평한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모자 장사가 되었다 해도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머리 없이 태어났을 것이니 어차피 성공할 리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 러시아 속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불행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이웃이다. 자신의 불행을 탄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나태함과 부주의, 무분별, 노력 부족의 대가를 받고 있는데 불과하다. 존슨 박사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불과 21실링밖에 없었다. 어느 귀족 앞에서 보낸 편지에도 자신의 본명 대신에 끼니를 거르는 자라고 서명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세상에 대한 불평은 어떤 것이든 옳지 않다. 한 사람의 장점이 언제까지나 무시당하는 경우는 없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이다. 워싱턴 어빈도 존슨 박사와 같은 생각이었다. 자신의 장점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억지를 쓰는 사람의 말은 순전히 불평에 불과하다. 대체로 그런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게으른 버릇이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생각지 않고 세상 탓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겸손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외면한 채 내버려 둔다. 그러나 자신의 특별한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그를 모르고 넘어갈 리 없다. 아무리 뛰어난 장점이 있더라도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에게 귀에는 오지 않는다. 뻔뻔한 사람은 성공하지만 재능은 있어도 내성적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이것도 게으른 사람의 넋두리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뻔뻔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만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질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질이 없었다면 아무리 뛰어난 장점을 익히고 있어도 보물을 두고 썩히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잠자는 사자보다는 시끄럽게 짖어대는 강아지가 쓸모있다.